지금도 돈을 벌기 위해 시간만 팔고 계시면 이미 늦고 계신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아도 자산이 폭발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성실했는데도 끝까지 돈에 끌려다니는지, 그 이유는 단순히 열심히 일했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돈이 왜 만들어졌는지, 권력이 왜 시장과 손을 잡았는지 그 출발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고 투자하면 QLD, TQQQ 같은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고도 결국 겁에 질려 내던지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너무 단순하게 배웁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물물 교환을 하다가 불편해서 화폐를 만들었고, 시장은 자연스럽게 커졌고, 자본주의는 그냥 열심히 장사 잘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부터 틀렸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투자도 완전히 잘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순진하게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그냥 좋은 상품이 잘 팔리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그저 교환의 편리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자본주의를 성실한 개인들의 노력의 총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본주의는 그렇게 순수하고 평화롭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돈은 편리함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통제와 계산 때문에 먼저 등장했습니다. 왕과 신전은 세금을 걷어야 했고, 서로 다른 물건들의 가치를 하나의 기준으로 계산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폐는 처음부터 낭만적인 교환의 산물이 아니라 권력이 사회를 조직하기 위한 계산 장치였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도 시장은 결국 계산의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권력과 제도와 유동성과 계산이 시장을 움직입니다. 투자자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시장은 착한 사람을 보상하는 곳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한 사람을 보상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경제에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생산과 소비의 발달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자본주의의 뿌리는 자산 가치를 무한히 증식시키려는 욕망과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국가 권력의 결합에 있습니다. 유럽의 군주들은 전쟁을 해야 했고, 전쟁은 곡식이 아니라 현금을 필요로 했습니다. 용병은 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포도 약속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당장 지급 가능한 화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상인을 억누르던 기존 질서를 바꾸고 상인과 손을 잡습니다. 이 순간부터 돈은 단순한 생활수단이 아니라 권력의 연료가 됩니다. 여기서 부르주아가 튀어나옵니다. 그냥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합리적으로 자산을 계산하고 복식부기로 자기 자산의 크기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 자산을 더 키우기 위해 움직이는 인간형이 탄생한 겁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많아도 그걸 권력으로 바꾸거나 교회에 바치거나 전쟁으로 날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산 자체를 하나의 생명체처럼 키워나가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자산 가치의 무한 증식, 이게 자본주의의 진짜 심장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산이 스스로 증식하는 구조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평생 노동자로 살게 됩니다. 월급이 많아도, 보너스가 커도, 성과급을 받아도 그 돈이 전부 생활비와 부채, 상환과 소비로 흘러나가면 자산은 절대 커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산 증식 구조를 만든 사람은 자고 있어도 시스템이 대신 일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시간을 팔지 않고 구조를 삽니다. 바로 여기서 QLD, TQQQ가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QLD, TQQQ를 그냥 위험한 레버리지 ETF 정도로만 봅니다. 아닙니다. 제대로 이해하면 이건 자본주의의 본질을 가장 노골적으로 압축한 도구입니다. 자본주의는 생산성을 키우고 기술을 확장하고 자산의 가치를 증식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미국의 기술 혁신, 유동성, 금융 시스템, 그리고 성장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QLD, TQQQ는 그 흐름의 핵심 엔진에 레버리지를 건 상품입니다. 즉, 자본주의의 가속 페달입니다. 그러니까 QLD, TQQQ에 투자한다는 건 그냥 주가 오르겠지 하고 베팅하는 게 아닙니다. 인류가 만들어온 자본주의 시스템의 가장 강력한 축, 기술, 생산성, 유동성, 금융자본, 미국 시장의 확장성, 이 모든 것에 올라타는 행동입니다. 물론 무지성으로 들어가면 박살납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접근하면 그건 도박이 아니라 전략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어떤 사람은 조정이 오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조정이 와도 담담하게 모아갑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자는 가격만 받고 후자는 구조를 받기 때문입니다. 가격만 본 사람은 빨간불과 파란불의 감정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시작과 본질을 이해한 사람은 압니다. 시장은 원래 전쟁과 권력과 유동성과 공포 속에서 움직여왔습니다.
흔들림은 오류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변동성은 고장이 아니라 시스템의 기본값입니다. 그러니 QLD TQQQ를 하면서 변동성을 두려워하는 건 파도를 보며 바다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올인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자본주의가 합리적 계산 위에서 움직였듯 여러분도 합리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돈에 미쳐야 합니다. 그런데 비합리적으로 미치면 안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역사 속에서 단순히 돈도 고른 사람들은 오래 못 갔습니다. 전쟁 한 번에 날아갔고, 공포 한 번에 무너졌고, 권력 변화 한 번에 사라졌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미쳤습니다. 계산했고, 기록했고, 구조를 만들었고, 다시 불렸습니다. QLD TQQQ 투자도 똑같습니다. 막연히 오를 것 같아서 사면 안 됩니다. 미국 기술주가 왜 장기적으로 성장의 중심인지, 왜 유동성 장세에서 더 크게 반응하는지, 왜 하락장에서 더 처참하게 흔들리는지, 왜 결국엔 현금 흐름과 분할 매수와 멘탈 관리가 필수인지 이걸 전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버팁니다. 그리고 버티는 사람만 먹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지금 들어가면 고점 아닌가요? QLD TQQQ는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그런데 늘 똑같습니다. 자본주의의 흐름을 모르는 사람은 늘 늦었다고 느끼고, 이해한 사람은 늘 사이클 안에서 기회를 봅니다. 역사를 보면 자본주의는 계속 위기를 겪었습니다. 전쟁, 금융위기, 산업전환, 기후위기, 보호무역, 통화충격, 거품 붕괴,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시스템은 더 복잡해지고, 더 거대해지고, 더 많은 자본을 끌어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산 가치를 증식시키려는 욕망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정교해졌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무조건 오른다는 말이냐고요? 아닙니다. 그런 단순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홍기빈 소장이 던진 메시지 중 가장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기후위기처럼 예측 불가능한 충격이 커질수록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예측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투자자에게도 뼈아픈 경고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오를 거니까 산다. 남들이 하니까 산다. 커뮤니티에서 좋다니까 산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역사를 이해하고, 제도를 이해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이해하고, 그래서 내 전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 돈에 대한 환상을 버리셔야 합니다. 돈은 중립적인 도구가 아닙니다. 사회를 조직하고, 사람을 움직이고, 시간을 압축하는 권력의 언어입니다. 둘째, 자본주의를 도덕으로 보지 말고 구조로 보셔야 합니다.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 가치가 어디로 집중되는지 보셔야 합니다. 셋째, QLD TQQQ를 단기 흥분이 아니라 장기 시스템의 일부로 다루셔야 합니다. 넷째, 조정은 제거 대상이 아니라 매뉴얼이 필요한 구간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다섯째, 여러분의 노동소득을 자산소득으로 바꾸는 훈련을 멈추지 마셔야 합니다. 여기서 진짜 차이가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월급을 받아서 이번 달을 버팁니다. 어떤 사람은 월급을 받아서 자산 엔진을 키웁니다. 어떤 사람은 통장 잔고를 보고 안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산 배분표를 보고 미래를 설계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장이 흔들릴 때 겁먹고 도망칩니다. 어떤 사람은 흔들릴수록 내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만듭니다. 부자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산가가 되는 방향 전환은 하루 만에 됩니다. 생각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성실함만으로는 안 됩니다. 저축만으로는 안 됩니다. 노동만으로는 안 됩니다. 자본주의의 출발부터가 그랬습니다. 이 시스템은 원래 계산하고 축적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왔습니다. 그러니 서운해할 필요도 없고 분노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내 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자산입니다. 그게 투자입니다. 그게 QLD TQQQ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두려우실 겁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흔들림이 큽니다. 잠깐 잘못 들어가면 계좌가 크게 출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공부한 사람에게는 이만큼 강력한 성장 도구도 드뭅니다. 남들이 공포에 흔들릴 때 원리를 붙잡고 버틸 수 있다면, 남들이 뉴스 헤드라인에 휘둘릴 때 구조를 보고 매수할 수 있다면, 남들이 작은 하락에도 신념을 잃을 때 자본주의의 긴 궤적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 차이가 몇 년 뒤 자산 격차를 만듭니다. 자본주의는 늘 인간의 욕망 위에서 진화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술은 더 빨라질 것이고, 자본은 더 집중될 것이고,
시장은 더 예민해질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흐름을 거부하지 말고 이해하고 올라타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구조를 이해한 상태로 올라타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려도 버티고, 버티면 결국 복리가 내 편이 됩니다.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화폐는 편리함의 산물이 아니라 권력의 언어였습니다. 자본주의는 장사 잘하는 사람 몇 명이 만든 게 아니라 국가와 전쟁과 금융과 계산이 결합해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끝에는 자산 가치의 무한 증식을 향한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QLD TQQQ를 공부하고 다루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빨리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엔진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 이해하고 그 엔진의 힘을 내 자산으로 끌어오기 위해서입니다. 평생 일만 하다 끝낼 건지 아니면 자산이 일하게 만들 건지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늘 구조를 먼저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월급쟁이의 언어로 살면 월급의 한계를 못 넘습니다. 자산가의 언어를 배워야 자산가의 삶으로 갑니다. 역사 공부가 투자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가장 중요합니다. 시작을 알아야 방향이 보이고 방향을 알아야 버틸 수 있고 버텨야 복리가 터집니다. 남들이 뉴스만 볼 때 여러분은 시스템을 보십시오. 남들이 가격만 볼 때 여러분은 구조를 보십시오. 남들이 하락만 볼 때 여러분은 축적의 기회를 보십시오. 그리고 남들이 평생 돈을 쫓을 때 여러분은 돈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십시오. 그 시작점에 생각보다 많은 경우 QLD TQQQ가 있습니다. 다만 그걸 들고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오늘 같은 자본주의의 시작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